학교 폭력으로 숨진 학생의 유족이 낸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에서 완전히 지게 한 권경의 변호사.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족이 소송을 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권 변호사가 재판부에 낸 서면을 입수해 보니 세상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어떤 사고와 실수가 계속 일어났고 그래서 자신이 재판에 안 가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은 황당한 변명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재판부에 낸 준비 서면입니다. 세상이 주원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사고들과 실수들이 저에게 연이어 겹쳐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학생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이겼지만 2심에선 재판에 나가지 않아 모두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그래놓고 유족들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황당한 변명을 댄 겁니다. 유족들이 언론에 이 일을 알린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항소심에서 3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음엔 몸이 아파 기억이 나지 않고, 두 번째는 택시를 타고 갔지만 너무 아파 다시 돌아왔고, 마지막 3번째는 나가려고 했지만 날짜를 잘못 알았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건강을 치르고 나서 찾아뵙겠다 했는데 권경애 측 변호사가 이제 계속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 수 있겠냐? 뭔 이 사건에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오냐? 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는 오는 6월이면 끝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권경의 변호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학폭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변호사가 3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은 졌고 학폭 피해자 측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던 사건입니다. 대한변협이 조금 전에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협에 나가 있는 여도현 기자를 연결해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네, 먼저 징계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정직 1년으로 결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박양 측의 소송을 대리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3번 연속으로 재판에 나가지 않아 결국 패소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 제명부터 제명, 그리고 견책, 정직, 과태료 처분 등 총 5가지로 나뉘는데 앞서 조사위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만약 권 변호사가 영구 제명을 당해서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예, 피해 보상 문제가 또 걸리는군요. 일단 정직 1년이면 이게 어떤 수위인지 가늠하기가 지금은 그런데 피해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박양 어머니는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직접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계속 주장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영구제명이라고 지금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변호사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계속 해서 되느냐. 네, 결정 직후에는 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은 권 변호사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진 사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권경의 변호사는 재판에 필요한 서류도 제때 안 냈습니다. 법원이 명령까지 내리면서 2번의 기한을 줬는데 2번 다 어겼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은 1심에서 학교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자 지난해 3월 항소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가해 학생 부모 등 34명 가운데 1명에게만 배상 책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권경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필요한 항소 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이 권 변호사에게 보낸 명령 문건입니다. 2달이 지나도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자 지난해 5월 한 달의 제출 기한을 줬습니다.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자 넉 달 뒤에 다시 일주일의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항소한 지 7달이 지나서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보통 항소한 지 한 달 안에 재판부에 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 유족이 소송에서 졌는데 알고 보니 1심 때도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내리 3번, 그리고 또 1심에서는 또 2번 이렇게 상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변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9천만 원을 3년 안에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유족 측은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8년 전 딸을 잃은 어머니가 학교 폭력으로 소송을 이어왔지만 어이없는 이유로 졌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건데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교육청과 학교,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 한 명에게만 책임이 인정됐지만 지난해 11월 이마저 패소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5달이 지나서야 결과를 말해줬는데 소송에서 진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3번 연속으로 재판에 가지 않아 소송이 취소된 겁니다. 법원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2번째는 다음 날로 날짜를 수천 배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이 해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알아보니 3번을 안 간 거예요. 2번을 못 갔을 때도 할 수가 있었대요.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었대요. 수년간 힘들게 이어온 소송을 지면서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 말에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배상하겠다고요. 돈이 문제냐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고 내가.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 재심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들으러 소속 법무법인을 찾았지만 이미 퇴사하고 휴대전화도 꺼놨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징계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어머니에게 법원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딸의 죽음이 학폭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년의 시간을 혼자 싸운 어머니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아빠 한 달 휴식 주기, 가족 사진 찍기. 꾹꾹 눌러 쓴 버킷리스트에는 주원이의 평범한 꿈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원이의 시간은 8년 전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주원이의 소셜미디어에 경고글이 올라오면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무섭다, 카톡으로 험담을 한다, 친구와 잘 지내고 싶다.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 계속된 트라우마 등에 스스로 생을 내려놓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과는 가해자, 피해자 없음.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청소노동자인 어머니가 억울함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후유증을 인정한 소견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 왜 우리 주원이가 구제받지 못하는 거냐고. 더 많은 정순신이 생길 거고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있을 거고 죽어갈 겁니다. 제2의 주원이, 제3의 주원이는 매년 생겨나는 거예요. JTBC 여도현입니다.